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291만원입니다. 해서 오늘은 플러스 2만원이고요. 691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원금에서 한 175만원 손실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차곡차곡 밟아서 원금 회복할 때까지 이 지금 계좌에 있는 돈 400만원을 통장으로 빼놓고 291만원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 돈을 사용해서 원금 회복할 때까지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식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업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당일날 이제 계속 화면을 쳐다보고 짧은 시세 그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잦은 매매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윙 투자로 한번 잡으면 3, 4일 정도 지켜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요. 자,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고 제가 빠뜨린 부분 있으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 코로나 재확산 부분이 미국에서 지금 한 8만 명대를 넘어가고 있어서 그게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양책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는 쪽으로 지금 기우는 것 같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그 머누신 장관하고 지금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양책 협상이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양책이 당장 나오지 않으면 증시는 하락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 부양책이 완전히 결렬된 게 아니고 대선 이후에 다시 부양책이 시행될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증시가 추세가 꺾여서 하락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단기간에 협상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우선적으로 증시가 오르는 것보다는 하락 쪽에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독일 증시도 덩달아 있고 유럽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독일 증시도 한 3.7% 정도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국내 증시가 하락 압박을 받았는데요. 좀 다행이었던 것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그 이미 선반영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미증시가 빠지기 전에 우리 증시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미증시가 하락했지만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로 돌면서 위쪽으로 들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반전했고요. 거래소 지수는 최근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들이 선물은 한 2천억 매도했지만 선물 2천억 매도에 콜 매도, 풋 매수 이 부분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현물 쪽을 거래소가 한 1,000억 정도, 코스닥을 한 2,300억 정도, 코스닥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닥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들어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종합해 봤을 때 당장 뭐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개별 종목 차원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늘 그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기아자동차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는 작게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는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오늘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런 종목이 10%나 떠버린다는 건 대단한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 흐름에서 앞쪽 고점을 돌파해버렸죠. 물론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긴 한데 일봉으로 봤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뚫고 그냥 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급등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힘을 내는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이 현대공업 이 종목이 그 수출 관련해서 상당히 그 재료가 좋았었는데 그동안 계속 그 누르고 있다가 오늘 그 한 번에 그냥 밀어 올렸습니다. 위로 강하게. 그래서 현대공업이 좀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 다음
2차전지 관련해서 첨보라는 종목, 이건 아마도 제 생각에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차원으로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해서 더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로 올라갔고요. 동화화성도 하락하다가 다시 또 올렸고, 그 다음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게 좀 올라갈 줄 알고 제가 한번 매매했었는데 힘이 약해서 그냥 정리해 버렸습니다. 자율주행 차들도 조금 움직이고,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냥 기아차가 워낙 급등을 하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이 제가 뽑아놓은 자동차 보시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반등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수소차 관련주들도 반등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조금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자동차 관련들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매매했던 게 네온테크였는데요. 네온테크가 드론 관련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드론 관련한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드론 전동기 개발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재료로 해서 움직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들어갔다가 여기쯤에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한번 이익 보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여기서 다시 추가로 잡았었는데 마지막에 좀 밀려버려 가지고 일단 최종적으로는 100만원치 매수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갖고 있었던 게 이글벳 100만원, 제일바이오 100만원 이렇게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한 종목을 더 넣자 해가지고 네온테크를 넣었는데 마지막에 밀려버려 가지고 그래서 50만원치만 남겨놓고 정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길게 보고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면 드론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가져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잡았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끝났으면 100만원치 그대로 계속 보유했을 텐데 마지막에 조금 밀려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50만원치만 남기고 나머지 50만원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온테크 관심있게 한번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이때 올라갔을 때 상한가 들어갔을 때 뉴스가 뭐였느냐 하면 도서지역의 섬에 드론으로 GS 주유소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그 뉴스가 대충 이런 스토리였어요. GS 편의점에서 나오는 물건을 그 드론에 싣고 섬에 날아가서 섬에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무인 로봇 자동차겠죠. 거기다가 내리면 그걸 싣고 몇 킬로를 달려가서 택배를 배달하는 이런 시연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뉴스, 그 뉴스 나오고 상한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랐다는 뜻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이익 실현하면서 쭉 밀렸었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드론 기대감으로 해서 네온테크가 국책 사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여러 군데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드론에서는 좀 독보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론 뉴스 나올 때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50만원치를 현재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좀 길게 보고 이제 대응하기 때문에 잡았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이런 쪽으로 지금 50만원치, 상황이 좋았다면 오늘 위로 올라가서 끝났으면 100만원치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좀 아깝게 여기쯤에서 추가로 더 잡았었는데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바람에 50만원치 정리하고 50만원치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있었다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 요건 뒤에 말씀드리고, 골판지 원지 가격 이 부분이 어제 대림제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골판지 원지가 가격 폭등했기 때문에 원지 생산하는 아시아 제지하고 대림 제지하고 이런 종목들이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시아 제지는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꾸준하게 안 내려오고 지금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개인들이 단타로 들어오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라서. 그래서 어제 대림 제지가 이 부분이었죠. 제가 한번 들어가려고 노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서 단주로 계속 밀어 올리다가 한 방에 그냥 쫙 무너뜨려 가지고 제가 8,200원쯤에 여기서 매수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워낙 빠르게 추락하길래 매수를 확 빼버렸습니다. 근데 밀려서 끝났고 오늘도
별로 힘을 못 쓰고 밑으로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림 재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 테림 포장이 지금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탐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고 나서 돌렸을 때 이때 괜찮았는데 제가 대림 포장을 여기서 잡았거든요. 잡았고 그 다음날 대림재지 올라갈 때 이게 쭉 올라가길래 이쯤에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대림재지 밀리면서 같이 밀렸었고 오늘은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지금 오늘 88명이 나왔지만 또 지금 현재 시간 보면 어제보다 8명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택배 뭐 이런 쪽 물량 이런 걸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를 노리고 위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이 테림 포장은 테림 재지라는 회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지도 생산하고 포장지도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대장격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인공호흡기 관련해서 메가이시스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다시 들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지금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 뭐 이런 쪽, 그 다음 인공호흡기 이런 쪽에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서둘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관련주 중에 시젠도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살짝 나왔었고요. 그런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는 게 디지털 화폐인데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한네트가 가장 대장인 것 같습니다. 한네트가 대장인 것 같고, 그 다음 한네트는 편의점이라든가 지하철역 같은데 이런데 현금 인출기 기계 설치해 놓는 그게 한네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현금을 인출한다는 뜻보다는 그 기계를 사용해서 송금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한다 이런 의미로 송금 수수료 이런 걸 걷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을 인출한다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 쪽으로 바뀌면 사람들이 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자동화 기기에서 송금을 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접근성이 가장 좋은 한네트가 가장 대장이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네트가 3일 동안 이게 단일가 거래였었어요. 그래서 힘을 못 쓰고 계속 하루 이틀 오늘 3일째죠. 3일째 다 끝나는 마지막 종가에 껑충 뛰어가지고 여기 점프해가지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네트를 대장으로 인식하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침에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단일가가 끝나니까 마지막에 끌어올려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거 매매하다가 놓쳤습니다. 까먹어버렸어요, 이 장중에. 그래서 이 타임쯤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끌어올리고 아마 시간에서도 시간에서는 조금 약한 편이네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뉴스 나오면 한네트가 대장이다 이런 관점으로 지켜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 뒤에 따라가고 있는 게 로지시스하고 KCS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 정도 종목은 디지털 화폐 뉴스 나올 때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좋게 보는 것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글벳하고 제일바이오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오늘 체시스를 다시 또 50만원치를 더 잡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얘가 대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이 앞쪽에 벗기면 가장 강하게 날아갈 수 있을 종목이 이글벳 체시스인 것 같아서 그래서 대장을 두고 딴 걸 매수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체시스를 5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글벳 1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 100만원 하고 체시스 50만원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잡았냐 하면 고병원성이라고 나왔거든요, 뉴스가. 그리고 나서 지금 뉴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조류독감 철새들의 분변을 검사를 하는데 H5형 분변 쇠똥이죠. 그걸 이제 발견을 하면 간이 검사로 해서 이제 H5 N 뭔가 이렇게 나오는 그게 이제 위험한 조류독감 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면 간이 검사에서 고병원성 H5형이라는 바이러스가 나오면 뉴스에 나오고 그다음 그걸
가져가서 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보통 한 5일 걸린다 그러는데 한 2, 3일 있으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한 하루나 이틀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까지 2년 8개월 동안은 계속 저병원성으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병원성은 별로 안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흐름이 H5형 그 조류독감균이 발견됐다라고 나오면 일단 올라갔다가 그 저병원성이라고 판명이 나면 다시 쭉 빠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래 처음으로 H5형이 나왔는데 그게 고병원성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날 고병원성 판결 나오고 나서 이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제 밀어버렸어요. 뒤로 밀어버려서 좀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이 조류독감은 보통 이글벳이나 그 제일바이오가 많이 움직이는데 이글벳이 어제 그 대장격으로 해서 갭으로 떴는데 이걸 마이너스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그 아직까지 그 주포들이 물량을 확보를 덜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들어 올리는 모습이 살짝 나왔는데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걸로 해서 조류독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철새가 계속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2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이 그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은 이런 그림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뉴스가 나올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느낌상으로 하는 건데요. 체시스도 보시면 이때는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그 뉴스 뜨면서 눌렀던 것 같고요. 오늘 양봉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여기서 뉴스가 하나 더 터지면 갭으로 뜰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서 잡았습니다. 만약 이제 그 내일 장 시작할 때까지 뉴스가 안 나온다면 또 실망 매물로 해서 빠지겠지만 이런 모습 나오고 나면 이상하게 뭔가 하나 뉴스가 터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의 이제 그 운에 맡기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 재료가 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뉴스가 안 나오더라도 약간 밀리더라도 그 앞으로 계속 그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관련한 돼지열병은 좀 뭐 뜸할지 몰라도 조류독감 관련한 뉴스들은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론 관련해서 네온테크 5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조류독감 관련해서 이글벳 100만원, 제일바이오 100만원, 그 다음 체시스 50만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뭐 우량주 안 잡고 왜 이런 쪽으로 잡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우량주 잡고 이렇게 홀딩할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미국 증시를 봐도 그렇고 국내 증시를 봐도 그렇고 완전한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테마 쪽으로 건드려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현재 그 조류독감 관련한 종목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조류독감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디지털 화폐 이런 종목 좀 내려왔을 때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내려왔을 때 기회를 노린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면 포장지 관련한 이런 종목들 이런 쪽의 테마들을 건드려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내일도 조류독감 쪽에 승부를 걸고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거 이런 모양 나오고 나서 특히나 이 지금 조류독감 쪽에 그 돼지열병 조류독감 쪽에 움직이는 종목 보시면 딱 지금 체시스하고 이글벳하고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양봉으로 살짝 돌려놓는 이 그림 다음에 그 날아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왠지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잡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댓글에 좋은 정보 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힘내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들쑥날쑥 안 하고 이제 좀 스윙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그 급등하는 종목들 뉴스 보고 계속 지금 등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혹시나 참고되실지 몰라서 이런 종목들 왜 급등했을까 싶으시면 오늘 그 상한가 들어간 게 SY하고 대성파인텍인데요. SY 지금 상한가 들어갔죠. 어제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테슬라 관련해서 그 SY 종목이 테슬라 차기 뭐 킬러 제품 솔라루프 언급 속에 뉴솔라루프 특허 보유 사실을 부각해서 급등했다 해서 어제 이렇게 올라갔다 밀렸는데 오늘 이거 좀 밀려서 출발하길래 아닌가 싶었는데 이걸 끌어올려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대성파인텍도 그와 유사한 그 뉴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뉴스들을 꾸준하게 계속 그 체크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화이자에서 뭐 임상 3상 통과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종목을 잽싸게 매수하는 이런 쪽의 어떤 그 급등할 때의 뉴스를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종목을 매수하는 이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계속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되실지 몰라서 그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면 대충 이런 종목들이 이런 이유로 올랐다 이렇게 지금 그 며칠 동안 모았는데 벌써 많이 모았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해놓은 것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오늘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뉴스 나오면 여기다가 추가로 계속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쭉 이렇게 넘겨보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 종목들을 여기다가 뉴스 종목 해가지고 쭉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올라간 이런 종목을 사는다는 뜻이 아니고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밀리니까요. 예전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떠오를 때 이럴 때 뉴스를 찾아보고 그 괜찮은 거면 밑에서 잡는 이런 방식을 구사해 보려고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체로 최근에 올라온 것들은 좀 밀리지만 예전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조정받고 다시 들어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기회를 노리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종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혹시나 참고되신다면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모아서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